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제 30장 한난장이에요. 예, 원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도. 이 천도라는 건 기후예요, 기후. 한난이니까 조우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궁통보감에서 나오는 조우와 마찬가지예요. 기후에는, 천도에는 한난이 있다. 추구더운 것이 있다. 그것이 발육만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발육시키는데 사람이 이걸 얻으면 사주팔자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불가과야라. 한쪽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갑거나 따뜻한 것이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가과야라 라는 거예요. 임시왈 들어갑니다. 임시왈. 첫째, 한난자는 곧 뭐냐? 생성한다. 만물질이. 예,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가 되는데, 불가 전집. 오로지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라. 서북이 금수에서 위한이 되고요. 동남이 목화로서 위난이 되는데, 그것이 살펴보면, 그 기미를 살펴보면은 소유변, 뭔가 모르게 원인에 의해서, 말미암을 유자예요. 변함이 있을 것이니, 변한다는 거예요. 자, 상승하면 필변 하강, 위로 올라가서 끝까지 자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던 하강이 되죠. 예, 그리고 수습이 되면 필변 개벽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았다가 개벽 열린다. 그럼으로써 질이 생성되는데 뭐로부터 생성되냐?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기미로부터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질이. 예, 먼저 모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질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양지생, 양이 생하는 것은 곧 필요, 음지위, 음의 자리이고요. 양은 주로 생물, 물을 생하는데요. 비음, 음이 아니면 무이성, 이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음양이 교접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남자 하나나 여자 하나 따로따로 있어갖고 생성지물이 되질 않죠. 분명히 남녀가 교접을 해야 되고요. 음양이 교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형이 불성, 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허생, 허하게 생기는 것이요. 음은 주로 성물, 물을 이루게 되는데 양이 아니면 무이생, 양이 아니면 생할 수가 없다. 칠불생이면 어찌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인고, 오직 음과 양이 중화 변화가 있어야만이 곧 능 발육만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일양 하나의 양이 있는데 음이 없음으로써 성지 만들어진다? 이거는 단성세포겠죠. 가장 최초의 생물은 단성세포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양이, 이름이 음이 있는데 무양, 양이 없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바로 환과다. 이건, 환은, 호래비 한자요. 과는 과부가자예요. 과부와 호래비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생성지의야. 아무런 생성할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차추상, 이와 같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비단 음양이 배 앞에서 하는 것이니 한난이 역시 불가, 한난에 진압 그냥 불가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추움에 의해서 음양이 생기는 것이다. 하물며 사시지서도 상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가집정, 어찌 자월의 양생하고 오월의 음생론제겠는가. 이거는 자월에서 이름이 생하고요, 오월에서 이름이 생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뭐죠? 주역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서. 본문 말구에 불가과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적중, 바로 중화에 마치라는 것 뿐이다. 의에서 뿐일자입니다.
한이 비록 심하면 중요한 건 따뜻한 유기, 기운이 있어야만 되고, 난이 비록 따뜻함이 지극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의 육은, 차가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느니, 즉 그러면 생성 만물을 한다.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 한이 심해서 난무기, 따뜻한 기운이 없다 라고 하면 반대로 여기에요. 난이 지극한데 한묵은, 한이 뿌리가 없어요. 차가움이. 필무생성지묘. 그럴 때는 반드시 생성하는 묘함이 생성하지 못하는 묘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찬 것은 반대로 문왕, 따뜻함이 없어야만이 아름답고요. 과한한 자, 지나치게 뜨겁다 라고 하는 건 반대로 무한히 차가움이 없어야만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종격이 나오는 겁니다. 철조 선생이 항상 이렇게 변함의 말씀을 하시죠. 참 저는 적천수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철조 선생이 지나치면 아주 그 지나침을 따라야 되지, 그 지나친 것을 거역하려다 보면 그 많은 것에 격함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주가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체로 한이 지극하면 따뜻한 기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난이 따뜻함이 지극하면 차가움에 조짐이 있을 것이니, 소위 음이 지극하면 양생하고요. 양이 생하고, 양이 지극하면 음이 생한다는 건 태극기에서도 있잖아요. 태극기에서도. 차는 천지자연질이라.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결국 그 자체에서 뭔 기운이 생길 것이다 라고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난과 다음에 조습장은요, 궁통보감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시 철저님도 봄, 가을을 제외한 유일하게 하절기를 원령으로 해서 주위에 화세가 강하면 우선적으로 물을 구하고요. 동절기에 원령으로 주위에 수세가 강하면 우선적으로 불을 구하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자래 명제가 모두 4개인데요. 오늘 하나를 하는데, 이거 하나 하면서 제가 격국론 또 궁통보감은 안 해요. 격국론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심해천 선생도 겨울의 금은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화를 용신으로 잡죠. 그리고 화를 돕는 간목이 있어요. 대운이 참 차를 넣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입니다. 차는 일단 갑신병자 경진무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신금도 있고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인시에 간목이 투출하고요, 병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토는 못 씁니다.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가 불형입니다. 왜?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 대운으로 흘러오니 참 좋죠. 이 축대운만 빼고 나면 사주가 참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천간으로 임계수가 들어왔고요. 이 간목이 있어서 임계수, 그러니까 결국 용신을 생하는 것이 곧 구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요, 구신 노릇을 하죠. 자, 그래서 차는 한금냉수하다, 목조한토하다. 목은 마르고요, 차가운 토죠. 만약 인시가 아니었다면, 즉 연월에 목화가 무군이라 쓸 수가 없겠죠. 불능작용, 작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소위 한수심, 차가움이 비록 심하더라도 중요한 건 난유기,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좋다. 일차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건대 소중자, 중요한 것은 인목이다. 인여라. 지기가 상승해서 땅의 기운이 상승을 해갖고요, 지지의 기운이 목화 절처봉생에서 일량해도 하나의 양이
얼음을 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병화, 병화를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불발 일어나질 않으니 묘한 것은 제 인신요충이다. 그래서 이 인신이 흔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죠. 오히려 신금은 자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지동, 동하는 것을 말하면 동죽생화, 동하면 생화, 건드려주니까요. 그러나 범사주, 긴충, 위금, 가까이서 충을 하면 극인데요. 요충, 멀리서 충을 하면요. 동이 된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극과 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갱이, 운주동란 이거예요. 더욱 반가운 것은 운이 동남방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과갑 출신으로서 사지 황당이다. 소위 득기지한 차가운 기운을 얻었을 때는 운한 따뜻함을 만나면 바라게 돼 있다. 차지위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금수상관이 식용각격이 됐다. 일주를 포함해서 금수화행이 일체가 되고요. 용신을 중심으로 목화호행이 일체가 된 구조체인데 용의신 그룹이 약한 듯 하지만 대운이 동남 목화대운을 흐르기에 명주를 살려주었다. 금수상관 식용관도 되고요. 호명불효 호운이다. 운 좋은 것이 명 좋은 것만 못하다. 운 좋은 것이 명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보느니 운을 봐라라는 거예요. 오행책론이에요. 그래서 수호행이 4.9니까 수체 토화형 주서 토화형은 용력이 부족해서요. 차호행은 화호행이 용신이 되고요. 이를 생하는 목호행이 희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관격이에요. 금수상관이죠. 상관격이요. 상관장에서는요. 상관은 비록 길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숙이 빼앗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문인 학자들이 상관격을 얻는 자들 안에 많이 배출되는데 여름철에 태어난 나무는 술을 만나든지 겨울에 태어난 금이 불을 보면 빼앗는 기운 중에 더욱 빼앗는 기운이 다른 격의 격국에 비해서 그 중에 많이 있으며 변화가 더욱 많다. 그 기운을 살피고 그 강약을 살피며 그 시기를 살피고 그 순잡을 보아서 그것의 미묘함이 더욱 미묘하니 한 가지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치 심여첨도요 사흉신인 상관격이라도 오히려 인수격보다 혹격이 된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세요. 자, 몇 번일까요? 206번이네요. 봅시다.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계속해 경진대운은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음이 대운 좋고요. 천간으로 인계수 운이 오면요, 이 간목이나 또 저 무토가 막아줘요. 그래서 참 그 사주 구조가 용신을 주위에 두고서 방어하는 신들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참 좋은 사주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207번, 208번, 209번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